문한박 연대의 키를 쥐었던 안철수 의원이 결국 연대 거부, 혁신전대 제안이라는 역공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또다시 사실상 사퇴 요구에 직면한 문재인 대표, 이 안철수 의원의 역전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또다시 거부를 했는데요. 서로 핑퐁 게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 교수님과 함께 자세한 야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철수 의원의 한수, 전 사실 상상을 못했었거든요. 뭔가 세진 것 같은데요. 안철수 의원이 계속해서 낡은 진보 청산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 낡은 진보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권. 아, 운동권. 네, 운동권 지금 소위 86세대들을 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86세대를 청산해야 된다. 아니면 낡은 진보를 청산해야 된다는데 결국 이건 어떻게 보면 합리적 진보 또는 보수적 야당 세력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얘기였고요. 예. 그거는 어떤 점에서 호남 유권자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이 안철수 의원이 이 호남 유권자들과 어떤 방식으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예. 네. 저는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성숙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렇게 분명히 이제 말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뭐 정치적 성숙도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저도 한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 저라도 철수하는 거 아니에요? 네, 특히 뭐 어저께밤에 네. 또 저 뭐 문재인 그저께밤에 문재인 대표하고 회동을 했죠. 회동 예. 근데 그래도 저 흔들리지는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네, 근데 역시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제 자기 주장을 펼쳐한다.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친 김에 지금 안철수 의원이 호남 내려간다고 하는데 사실 문재인 대표에는 호남 민심이 아주 싸늘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안철수 의원한테는 어떻게 대할까요? 안철수 의원한테는 기회죠. 그리고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호남에 어떤 희망을 줘야 되겠죠. 희망을요? 희망을 줘야 되겠죠. 지금 문재인 대표나 친노가 호남에서 이렇게 지지가 떨어진 이유는 호남을 자기의 숙주 세력으로만 생각을 했지. 예. 뭐 호남에 어떤 희망을 준다든지 그런 건 전혀 못 해봤단 말이에요. 예. 네. 근데 그것을 이번에 극복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것이 호남에 어떤 희망을 주느냐.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처럼 무슨 뭐 전국 정당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뭐 부산으로 뭐 대구로 뛰어다니고 그거는 희망 없는 거고요. 예. 네, 이건 호남 사람들은 저 사람 또 전국 정당 한다고 그러네. 예. 우리는 그냥 숙주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텐데 이번에 확실하게 호남이 정치 세력화해야 된다. 예.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나간다면은 가능성이 아주 없는.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 당 내에서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당을 탈당을 해서 호남의 희망이 돼야 됩니까? 관계가 없죠. 상관없습니까? 어차피 그렇게든 이제 신당을 차려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호남 의원보다는 호남 민심이 더 중요한 거죠. 호남 의원을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것보다는 호남 민심을 끌어들이면 호남 의원은 저절로 쫓아오는 거죠. 아, 그게 당의 안에 있던 밖에 있던 상관이 없이. 네. 그래서 호남 민심, 왜냐면 호남 민심이란 호남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경기, 인천, 서울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호남 민심을 얘기를 해야죠. 지금 경기, 인천, 서울, 여기에 있는 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가운데, 호남 의원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소위 이분이 얘기하는 낡은 진보 청산의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떠나서 호남 민심, 그러면 호남은 재밌는 게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호남과 수도권의 호남 민심이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건 호남 정치인들이 아니고 호남 민심을 끌어들인 것이 가장 핵심이죠. 아니 문재인 대표의 좀 리더십을 좀 지켜보면 지금 내부에서 오영식 최고위원직 사퇴한다고 그러고 유정엽 의원 탈당 시사하고 여기다가 같은 당인데 다른 당도 아니고 사실 같은 당에서 연대를 하자라고 했는데 또 거절을 당하고 예. 지금 문재인 대표가
지금 거의 뭐 진퇴양난에 지금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되돌이표로 문재인 대표 사퇴 얘기가 또 다시 나오고. 네. 허허. 네, 근데요.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혁신안이 이런 것이 좀 더 시간 벌기였거든요. 이 삼권일체란 말 들어봤어요? 삼권일체요? 네, 삼권일체. 그건 뭐예요? 내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 사실 내가 이렇게 말은 여러 번 했는데 대권이 이분들한테 친노에게는 대권 도전이 가장 중요해요. 예. 네,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 그럼 대권을 갖기 위해서는 당에서 공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당에 자기 국회의원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회의원이 많기 위해서는 공천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천권을 가지려면 당권을 가져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권과 또 공천권과 당권과 당권, 이게 삼권이 일체가 삼권이 일체 하나라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것이 있더라도 뭐 당이 반이 쪼개지더라도 네. 그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삼권일체니까 당권을 굳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무슨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도 당권 안 놓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귀를 막아버리는 건가요? 그러면 그 삼권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귀를 막아버린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전술도 써보고 저런 예. 전술도 써보고 하면서 그때 모면해 나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박사님 보시기에는 새정치연합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다라기보다 어떻게 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원래가 이거는 결혼한 거 아니에요? 두 이질적인 세력이?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친노 세력과 DJ 세력이 결혼한 거란 예. 말이에요. 결혼은 쉬워요. 예. 이혼이 항상 더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결혼을 시킨 양반이 누군가 하면 손학규. 손학규 정고문. 정고문이 결혼을 시킨 거 아니에요. 예. 자기 혹시 덕을 볼까 해서. 근데 덕 못 보고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했는데 결혼보다 항상 이혼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재산 분할을 하느니 양육권 그렇죠. 어떻게 하느니. 네. 예. 이혼 과정이에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문안박. 네. 근데 여기 한 명 사실 두 명이 결혼한 게 아니라 세 명이 결혼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게 문안박 지금 연대를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 박원순 서울시장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냐? 예. 이 선거법 사실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와중에서도 문안박 연대를 약간은 지지하는 척했는데 지금 또 애매하게 좀 바뀌긴 했어요. 근데 저는 자기 사람을 심을 기회를 놓쳐버린 거 그렇죠. 아니냐 이런 얘기 그렇게 되는 나와요. 건데요. 저는 박원순 시장이 계산이 참 얄팍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사람을 심고자 했거든요. 예. 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건 내 생각이에요. 안철수 의원에게는 박원순 시장은 배신자예요. 예? 배신했죠. 얼마나 많이 배신했습니까? 왜요? 아니, 내가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서울시장 되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해준 분이 누구예요? 안철수 의원이죠. 안철수 의원이죠. 예.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을 항상 지지를 해야죠. 지금의 박원순을 만들어준 사람이 안철수 안철수죠. 의원이니까. 네, 네. 근데 매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철수 편 안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당에 들어올 때도 네. 먼저 들어갔잖아요. 네. 그때 뭐 안철수 의원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할 테니까 미리 상의를 했어야죠. 네, 정치란 건 신의가 중요한 거예요. 예. 지금 마치 행보가 자기가 안철수 의원은 눈 아래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봤을 땐 지금까지 하는 행보를 봤을 때 이번에도 문안박 그거 하니까 바로 수락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로 안철수 의원에게는 대단한 배신이라.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박원순 시장이 무슨 소리를 하고는 저 사람 배신하는 인간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안철수라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안철수 의원은 계속해서 뭐 대선 때 서울시장 때 계속 아름다운 양보만 하다가 이번에는 네. 도저히 못 찾겠다. 이제 이번에는 끝까지 승부를 갔다. 발휘를 하겠다. 끝까지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들어갔으면은 뭐 압박을 받아서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그렇죠. 텐데 예. 안철수 의원한테는 박원순 시장은 배신자다. 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
하기 전에 안 의원하고 의논을 해야죠. 네. 이렇게 제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논을 먼저 했어야 의논이라도 된다. 해야죠. 그리고 나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의리 아니에요? 정치라는 게 신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아, 그래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 네. 박원순 시장은 내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에 의하면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허허허허. 뭐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문재인 대표의 대권 지지율은 여전해요. 그게요. 여전하다 그러지만 야권 지지율의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긴 합니다만. 네. 그게 박원순 시장, 안철수 의원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관계없어요. 친노, 그러니까 골수 친노. 예. 우리 국민들 가운데 골수 친노, 또 아주 적극 진보, 네? 또 종북 좌파, 친북 좌파. 예. 이런 사람들이 거의 지지하고 있겠죠. 어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난번에 48% 받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한 3분의 1 정도 받고 있어요. 어허. 그 얘기는 3분의 2가 그분들 가운데 3분의 2가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젠 그 YS 서거 정국이 막을 내리면서 이제 포스트 조문 정국 뭐 이렇게 네. 다들 표현을 하는데 네. 자, 지난번에 갈비탕 이제 YS 안장식 이후에 갈비탕 회식을 하더니 이번에는 상도동과 동계동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조금 전에 지금 식사를 시작을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 같이 뭐 뭉쳐가지고 이번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럼 김현철 씨, 차남 김현철 씨가 다시 한번 뭔가 상도동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출마설도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전에요. 네. 나는 안철수 의원이 잘하면 60석까지 이길 수 있고 목표를 30석으로 잡고 호남 민심만 잘 잡으면 60석까지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요? 탈당을 해서요? 그렇죠. 탈당을 해서 60석까지 아니 잡을 수 있다? 과거 DJ는 혁신 세력까지 합쳐서 제2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저는 좋은 메시지만 가지고 오면 네. 60석 충분히 올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반을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반 이상이 친 DJ일 거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메시지를 좋게만 가져가면 그럼요. 어떤 메시지를 가져가요? 그건 내가 호남이 정치의 중심이다 뭐 이런 걸요? 아무튼 뭐 그거는 내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죠. 일부에서는 사실은 이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모델을 안철수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당을 당장 만들고 그러기에는 시간도 비용도 너무나도 이제 촉박하니까 예전에 친박연대, 친박 무소속연대 같은 그런 형태의 느슨한 형태의 연합 같은 가로 가는 게 어떠냐.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어허.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저는요. 네. 우선 YS에 대해서 김현철 씨가 해야 될 일은 YS의 재평가, 특히 IMF 구제금융하고 3당 합병에 대해서 재평가해야 된다. 예. 저는 그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IMF는 없도록 해야 되니까 네. 이게 과연 YS의 책임이 얼마고 국가 전체적인 책임이 얼마인가를 평가할 수 있어야 예. 되고 3당 합당이라는 것을 저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예. 저는 이제 미안합니다. 3당 합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었군요, 당시에. 과거에는. 예. 그런데 이번에 YS 서거하면서 제가 완전히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새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호. 네. 근데요. 현철 씨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요? 박근혜가 아니다. 자해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요? 자해를요? 자해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까? 그건 남에게 상처를 준 건 정치권에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건 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격동의 대한민국 네, 정치 그래서 현철 씨가 아무리 뭐라고 또 그래도 뭐 김영삼 국회의원 될 수도 있겠죠. 전 그렇죠?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너무 수고. 야. 그래서 현철 씨가 알아야 될 거는 박근혜가 아니다. 아니 근데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 호감도만 보면 3월에 19%에서 서거 직후에 51%나 그래서 하는 급등을 얘기예요. 했어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니에요. 그렇죠. 그 따님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요. 예. 그럼 김현철 씨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완전히 재조명을 받고 있으니까 나에게 기회가 있다. 예. 정치적 기회가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김현철 씨가 너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스스로 상처를 입었어요. 그게 저는 그래서 참 이 김현철 씨로서는 안타까운, 내가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 내홍에 쌓여 있는 새정치연합에 과거에 열린우리당 당의장이셨던 신기남 의원은 또 애 문제 때문에 지금 또 난립니다. 로스쿨에 무슨 압력을 행사했는지 마는지 뭐 이거 완전히 뭐 또 금수저 논란도 일고요. 지금 국민적 분노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그런데요, 고려 시대 조선조에도 그런 제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음서. 네, 음서. 예. 이게 일종의 음서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남 의원만 그랬겠느냐. 아까 예. 보니까 뭐 윤우덕 의원은 딸 취업 그렇죠. 청탁했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김태원 의원도 네, 그랬고. 뭐 이분들만 과연 그러겠느냐. 예. 우리나라의 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음서 제도 같은 거는 스스로 우리가 척결해야 될 제도인데 이번에 경희대학이죠. 거기가 경희대학 로스쿨이죠. 예. 경희대 잘 처리는 네, 했죠. 정말 예. 이번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아하. 네. 신기남 의원, 윤우덕 의원은 사실 신기남 의원은 경희대에서 조용히 있어서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런데 이건 정말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면은 네. 이런 일은 없어지겠죠. 또 이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얘기를 네. 좀 해볼게요. 예. 지금 조계종의 이제 화쟁이가 5일날 종교인들로 사람벽을 세워서 평화 시위를 이끌겠다. 네. 이렇게 중재를 좀 나서겠다. 이렇게 네. 나오고 있는데 문 대표는 이거 사람벽 세우는 거 크게 환영한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 저는요. 중재안에 대해서 어떻게 종교와 생각하십니까? 정치는 분리돼야 되는 정교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신정분리의 원칙이 있죠. 네, 신정분리의 원칙, 정교분리의 원칙, 예. 뭐 같은 말이죠. 근데 정부의 공권력을 존중하지 않는 종교단체가 굉장히 정부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예. 그럼 정부의 공권력을 존중하지 않는 종교단체가 앞으로 혜택을 계속 받아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경찰이에요? 그 사람들이 법원이에요? 뭐예요? 예. 종교단체일 뿐이에요. 그럼 종교단체로서의 본분의 역할만 가지면 되고 정부의 공권력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예. 이번 한상균 그 수배하는 것이 체포령이라는 것이 무슨 이 박근혜 정권이 불법 정권에 대해서 과거 전두환 정권처럼 네. 그래서 시위한 학생들을 보호해준 그런 거랑 전혀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조계종이 해야 될 일은 한상균 위원장을 정부에 넘기는 거지. 예. 자기네들이 뭐 방패 노릇을 하겠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도대체. 종교가 무슨 권한으로 종교에 무슨 권한을 줬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런 권한을 행사하고 싶으면은 정부에서 받는 혜택 다 내놔야죠. 아하. 말도 안 되는. 예. 이게 정말 내가 종교를 저는 나도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예. 종교를 존중하고 다 그렇지만 네. 그래도 나는 조계종 전체가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해요. 예, 그럼요. 그 무슨 화해위원회가 화쟁위원회? 화쟁위원회가 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생각 다시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민주노총도 관계자들이 이 조계사를 들락날락하면서 위원장한테 지령을 받으면서 네. 계속해서 강력하게 투쟁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근데 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말하자면 앞으로 있을 어떤 그 불법 행위를 갖다가 불법 행위를 어떻게 보면 서포트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죠. 거기 있으면서 앞으로 또 다시 불법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불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불교인들이요? 저런 화쟁위원회는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조계종이나 조계사가 무슨 책임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예. 그러나 화쟁위원회가 저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비를 거기에 적용할 문제는 그건 아니다라는 완전히 말씀이시군요. 다른 문제죠. 정교 분리의 원칙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가 적용되는 거고 예. 불법 정권에 대해서 투쟁을 할 때 부처님의 자비가 예. 적용되는 거지만 합법적으로 세워진 민주주의 정권에 대해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건 예. 아주 대단히 부적절한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작 한양대 석좌 교수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